(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19분 55초 만우절. 만우절이네. 만우절. 거짓말 할 건 없고 네. 댓글 달아준다고 거짓말 쳤다가 죄송합니다. 댓글을 아직도 다 못 달아주고 유한타 증권 하면 상한가 종목 줍니다. 그건 나왔어. 상한가 나왔어. 상한가 넣었어? 대한전선 나왔죠. 이번 주에 대한전선 나왔고 문자를 잘 활용하세요. 만우절? 아니야. 만우절 아니야. 하여튼 댓글을 지금 열심히 달려드려야 되는데 못 달아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고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왜냐면 집이 또 이사를 하느라고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또 구구절절도. 하여튼 그거 알잖아. 골프 칠 때 볼 안 맞으면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오듯이 뭔가 변명은 많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문자 서비스는 계속 나가니까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요즘 호응이 괜찮아서 반응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도 상한가 종목 나왔으니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계좌 개설 안에 이제 현금도 많이 유지해 주셔가지고 문자 서비스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시장 개판 엉망진창.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냥 살아남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생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터지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럼 이유는 뻔하지만 막 뒤죽박죽 꼬여가는 세상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타이틀은 전쟁, 뭐 인플레이션 이러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 전쟁이 끝나도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변화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그다음에 신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제 제3의 브레튼 우드 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태환을 깨고 이제 신용화폐라는 게 등장하고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등장하면서 패권이 형성됐는데, 그 뭐 신 브레튼 우드 체제는 미국 혼자 독단하다 보니까 이걸 쪼개자려고 유럽에 에쿠라고 하는 뭐 EMS, 이제 요즘에 유로화라고 들어봤지. 그런 전신이 탄생을 하고, 거기에 배제됐던 데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게 꼬라지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원 전쟁입니다. 자원을 볼모로 자기네들만의 그 저기를 형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블화로 자꾸 결제하라 그러잖아. 유럽은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독일은 아마 가스 할당제가 형성될 수 있어. 그런 희한한 세상이 벌어진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자원 없다. 네, 자원이 없다.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몰라 제7 광구를 다시 또 개발하는가. 아니면은 동해안 해저에 깔려 있는 불타는 얼음이 있어. 메탈 하이드레이트. 그렇지. 하이드레이트.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시멘트. 오늘 이제 시멘트를 많이 얘기했는데, 석회 많지 우리나라. 그렇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건설, 뭐 정책, 시멘트 품귀 이게 아니라, 시멘트를 생산하다 보면은 그 안에 광물이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추출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오염을 해결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 미국은 히토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안 캐거든.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게 편했어. 중국이랑은 트러블이 생기니까 러시아를 사다 썼는데, 이제 또 러시아랑 트러블이 생겼잖아. 자국 내에서 이제 판단 말이지. 그게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 DPA라고 하는데,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 그러니까 디펜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뭐 프로덕션, 생산하는데 행동을 하겠다 액트지. 내 거 먼저 쓰겠다. 식량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도 다가올 수 있는 세상의 변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뭐 관련 기업은 사실 히토류 관련주 뭐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오늘도 했던 방송이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바텍 이런 회사도 있고, 유일 에너테크, 뭐 포스코 엠텍,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 류의 주식들이 이제 조금 테마를 형성하는 정도. 무슨 개똥 같은 쌍용차는 하지마. 쌍용차는 개나 소나 한 번씩 다 건드리네. 이번엔 쌍방울이 건드리네. 쌍자 돌림이야? 쌍방울 참.
쌍방울이 물론 광림이라고 하는 특장차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서 붙인다고 하지만 쌍방울하고 쌍용차하고 뭔 이게 적자 기업이거든. 적자 회생 기업인데 에디슨 EV라는 희한한 나 참 말하려면 또 욕 나오지만 적자 기업끼리 합병을 하고 M&A를 그러니까 똥하고 똥을 붙여놓으니까 더 큰 똥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완전 똥덩어리인 쌍용차를 인수하겠대. 이게 뭔 시너지가 나나? 시너지 안 나거든. 그렇죠. 그럼 주가만 띄우고 먹튀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시장이 난장판이야 난장판. 지금 개판.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 잘 안 하죠. 아예 살아남으세요. 살아남고 정책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신용화폐의 세상이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이제 가상화폐도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 그게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의 이슈, NFT 이슈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도 그건 미국 혼자 통제할 수가 없거든.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분산형이니까 가상화폐도 이슈가 될 거고 그런 뭐 CBDC 뭐 이런 것도 용어는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용어 설명하는 코너가 아니니까. 갑자기 젖꼭지가 간지럽네. 아니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그 아기 강아지가 새로 둘째를 입양을 했는데 엄마 젖을 떼기 전에 와갖고 내 젖을 묻었다. 전 얘기가 왜 나왔냐? 간지럽다 그래서. 세상이라 간지러운 거지. 좋은 IT 기업들은 있지만 이게 제값을 못 받는 거야. 이영수가 똥이 돼버렸다니까. IT의 똥. 괜찮아. 작년 내내 그랬어요. IT의 똥이래요. 그래도 잘 되는 기업 있잖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논한 데가 아니야. 논았지. 너나치. 거래 정지됐잖아요. 왜? 오늘부터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 F는 오늘부터 거래 정지됐고 6일 풀려요. 6일. 막 한 달 거래 정지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거 액면 분할은 금방 풀리더라고. 3일 이제 거래일 중지되면 6일 6일부터 풀립니다. 수요일 풀리네. 수요일. 일단 뭐 오늘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니아는 우리 더럽게 무거운 엠바이오니아. 삼성전자 주식처럼 됐어.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니까. 뭐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오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기술 특례 상장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엠바이오니아 바이오 회사 아닙니다. 멤브레인 필터. 산업용 필터 산업용 필터가 이제 계속 이제 수요처가 늘고 있잖아요. 오늘 뭐 쿨런트 사태도 있었지만 뭐 이게 직접적으로 뭐 엠바이오니아하고 관계된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공정에 반도체 공정에 쓰는 용수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물 전쟁. 그렇죠. 이거를 또 3M한테 필터를 독점 의존한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리고 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제논가스로 한번 특수가스. 시급했죠. 그리고 아베 소부장 때 또 이렇게 특정 밸류 체인에 의존하다가 시급했고 삼성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정말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원화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크고 이 뭐 사실 이 반도체용 그 용수 필터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뭐 몇 조 되고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2천억 뭐 3천억 정도 뭐 이 정도 뭐 합쳐 그 정도 규모지만 어쨌든 거기서 잘할 수 있다.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적합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어떤 필터하고 또 다른 거는 친환경 필터니까 이제 나노셀룰로스라는 이제 펄프 소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필터를 폐기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뭐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재 기술이 굉장히 또 좋아요. 뭐 M&A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세프라텍이라는 회사 인수해서 또 이제 그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 쪽 관련 기술도 이제 내재화했고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원래 이 회사가 물 처리 쪽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발전소용 이제 이런 필터 쪽. 아니 그 핵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이미 2007년도부터 한수원에 거래를 해. 물론 이제 실적이 많이 안 나와 그렇지만 맞아. 원자력 발전소에도 물을 중수소나 뭐 걸러내고 또 공급하는 용수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오염된 물을 걸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환경 인증 기준에 맞게 이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어요. 그냥 이제 환경 인증 기준은 생각 안 하고 제일 성능 좋은 거는 이제 필터 쓰면 되는 건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오염 배출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필터를 하는 회사고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성장 포텐은 진짜 좋은데 뭐 주가가 움직여줘야지. 그리고 이제 4월 중순경에 7일인가? 내가 알기로는 CB를 발행한 게 있을 거야. 그래갖고 왜냐면 세프라텍 인수할 때 그리고 시설 투자하려고 자금 때문에 그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시장의 물량으로 안 나와. 다 잠길 거라고 그것도. 받아간 쪽이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네. 아, 나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항상 이게 하여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별로 이슈거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없다는 게 이제 다 중요한 잠겼어. 거고. 물량이 잠겼어. 플랫폼 업체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은 새롭게 이제 그 색깔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이 지금은 거의 양분돼 있다시피 하지.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 요기요도 있나? 저기요인지 요기요인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조금 경쟁을 또 하기 위해서 카카오나 이런 데들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배달을 요즘 대부분 몰래 오토바이로 하잖아. 그게 시끄럽거든. 맞아. 막 과속하고 끼어들고 거기에 이제 위험해. 연기 나고 위험하고. 그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다 교체하잖아. ESG라고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비싸니까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는 전부 전기용 오토바이로 바꾸는데 보조금도 줘. 근데 이제 배달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배터리를 충전하고 할 시간이 없어. 교체해야 돼. 우리 이거 핸드폰 보면 뒤에 배터리 뺐다 꼈다 보조 하듯이. 배터리 그렇지. 같은 거. 그거를 어디서 하겠어? 편의점 같은 데서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이제 바꾸는 거지. 막 이렇게. 구독 경제로 하겠죠. 그렇지. 이게 이제 약간 플랫폼 사업이거든. 그러면 오토바이 생산 업체가 있을 거고, 배터리 업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 아우르는 플랫폼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오토바이는 누가 만들어? 대동 모빌리티. 대림 모터도 있지. 뭐 이거 좀 땡겨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림 거나 아니면 일본 뭐 가와사키나 스즈키.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듀가티 뭐 이렇게 가겠지만 배달을 듀가티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하여튼 국내는 대동 모빌리티가 그거를 만들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엔솔, LG 에너지 엔솔, 엔솔, LG 에너지. LG 에너지.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뭐 약간 이런 구도들이 형성이 돼. 기사는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대동이 조금 움직이고 대동 모빌리티가 대동의 이제 자회사니까. 농기계 쪽이 워낙 수출 데이터도 좋아요. 농기계. 지금, 네, 지금 뭐 대동도 그렇고 TYM도 그렇고 워낙 수출 데이터 좋기 때문에. 네. 아주 식량 문제 때문에도 농기계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료값이 뛰고 곡물 해오는 수입가도 뛰고 근데 이제 생산은 한정적이고 불나고 이래가지고 농기계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 조금 그렇게 신정책으로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이제 생활 물가 뭐 이런 구도야 그래갖고 뭐 그렇게 가는 것들. 일단 수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바일 쪽이 굉장히 발등에 불이에요. 일단 모바일. 중국 스마트폰 쪽이 너무 안 좋아. 지금 2월 데이터 보면 1월 대비해서 50%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기저 효과가 좋을 줄 알고 막 재고 막 챙겨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셀스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중국은 중저가인데 또 프리미엄은 잘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계속 잘 나가고 그렇지. 가뜩이나 또 삼성 갤럭시가 GOS 사태로 또 개판을 쳐버려가지고 가뜩이나 아니 난 그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진짜인지 리얼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갤럭시를 쓰면 왕따를 당한대. 맞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나? 다 애플이냐고 물어본대요. 네, 휴대폰 있으면 저희 애도 이제 그 키즈폰 사줬거든. 그 이제 엄마가 막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플 거 갖고 싶다고. 뭔가 이게는 팩트잖아. 진짜 이거 팩트예요. 이건 소비자가 그거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두 가지 폰을 다 써봤지만 예전부터 두뇌지 두뇌. 브레인이 이게 좀 짧치면은 지 혼자 막 돌아간다고. 맞아요. 그 배터리 소모를 지 혼자 해요. 그 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 쫙 깔아놓으면은 삼성은 지가 막 업데이트를 해. 그럼 배터리를 지가 먹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애플은 그걸 잘라내잖아. 컨트롤링을 하거든. 딱 그냥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회방을 놓는 애들은 그죠. 페이스북이고 뭐고 그 사정 없지. 그치. 다 어디서 탁 잘라버리니까. 그게 이제 보안이 좀 잘 맞아요.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애플 폰 가지고 해킹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지. 네. 이제 뭐 안드로이드는 좀 뉴스에 나오지만 뭐 압수됐는데 풀지 못해가지고 항상 보면 갤럭시 다 풀리거든. 다 풀려. 그러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또 브랜드로 돼 있는 것 같고. 그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우리 초연결 사회, 그 IoT냐? 뭐지? 인터넷 오브 그렇죠. 에브리띵 네, 네. 뭐지? 맞아요. IoT. IoT. 네. IoT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아이폰은 디바이스들끼리 연동이 잘 되지. 다 연동 잘 되죠. 네. 나는 아이폰을 쓰고 이게 어디 노트북? 삼성 노트북. 삼성 거지. 노트북 호환이 안 되는 거지. 호환이 안 돼. 네. 호환이 안 되는. 아 이게 씨 인터넷 끊겨갖고 하려고 했더니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 저보고 이제 뭔 삼성 좋다 그러면서 왜 애플 거 쓰냐 그러는데 호환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다 삼성 거예요. 이거 배터리도 삼성 거고. 그냥 하드웨어는 진짜 네. 최고지만 네. 그거를 조화롭게 이루는 브레인, 두뇌가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맞아요. 칩이랑 이런 게 지금 요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 솔직히 이제 지금 제가 쓰는 게 아이폰 12 맥스거든요. 지금은 그 13 맥스, 13이 나왔잖아. 13 맥스 프로. 13 있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갤럭시 S22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액시노스 2200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8D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 제일 나온 최고 성능 칩이잖아요. AP 칩. 네, AP 칩이잖아요. 이게 아이폰 12용 AP보다 떨어져요. 성능 테스트. M1 네, 아니야 M1 아니고 이건 A14인데 이건 M1이던데. A15 아니에요. M1은 어디? M1은 그 저기 태블릿하고 타블렛. 맥북에 들어가요. 네. 아 그래 노트북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알지? 아 그래요? 그 랩탑. 랩탑. 랩탑이 원래 영어식 표현이고 노트북 이러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 아 대화를 해본 건 아니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제임스하고 이야기 좀 했어? 그런 눈빛으로 보지 폴리터킹 좀 했어? 야 민지 미국에 출장가 되잖아. 우리 민지 PD. 맞다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 우리 PD가 이제 미국 가는데 월가 월부라는 이제 채널을 맡게 됐대요. 좀 어떻게 많이 했다고? 좀 월가 월부 그게 뭔데? 매경에서 운영하는 이제 깨알 같은 홍보야? 네, 사학개미들을 위한 월과 월부를 약간 월과 월부, 저기 있구나. 네. 월가의 월북. 네, 이거를 월부. 자 그래서 네. 월과 월부는 네,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 뭐 AP가 이만큼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 어쨌든 애플 칩 이종 간의 칩 결합. 네, 네, 네. 그래서 후공정 얘기했잖아. 네, 네. 후공정에 이제 후공정하고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LG 이노텍하고 이제 최근에 좀 핫한 데가 이제 자화전자. 자화전자가 최근에 요 한 3일 동안 괜찮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에 AF 액추에이터, 오토 포커스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삼성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애플로 갈아타는 거죠. 네, 갈아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삼성 물량 빠지는 거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이제 주가적으로는 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잘 소프트 랜딩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애플이 또 이 자화전자를 굉장히 또 예전부터 예뻐해서 내년에 또 모델을 또 많이 준다. 관계가 좋지. 네. 네. 이번에 빠친코가 좀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빠친코 이제 이민호 주연이고 이제 윤여정 주연인데 파친코 아니야? 빠친코. 빠친코라 그래? 원래 빠친코죠. 빠친코. 이거 일본식 발음이잖아. 일본 용어인데 일본식 용어가 맞지. 빠친코가 일본 말인데. 구슬치기. 파친코라는 네. 드라마냐? 드라마요. 네. 그게 이제 애플 TV. 애플 TV 플러스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정말 한국 드라마 사상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원작 소설이 워낙 또 좋아요. 웹툰 원작이냐? 아니에요. 저기 소설 원작인데 그 한국의 이제 그 작가 이제 미국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이니치라고 그러죠. 이제 그 제일 교포 이제 쪽 이런 쪽 이제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디테일한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공감을 받아요. 미국은 또 어쨌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이 또 공감을 받고 이걸 또 굉장히 영상으로 잘 녹여냈어.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약간 미스터 션샤인 같은 이병헌 주연의 약간 그런 시대극. 제작사는 어딘데? 그러니까 미국 제작사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관련 회사 국내에 있니? 여기도 CG 작업 들어갔냐? 근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드라마가 붐이 되면 후속
진행 중인 드라마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뉴 같은 회사들은 지금 텐트폴 드라마 지금 준비 중인 게 조인성 주연의 무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아무래도 좀 가격을 이게 떠버리면 그렇죠. 네. 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VFX 같은 경우 뭐 덱스터 같은 데서도 또 제대로 제값받고 또 작업할 수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 당장 뭐 이게 직접적인 수혜 뭐 이런 거는 없다고 해도 덱스터가 어제 조금 움직이더니 오늘은 또 뭐 힘들어하고. 네. 이 덱스터가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신과 함께가 원, 투가 다 저기 천만 영화였잖아요. 드라마 제작. 드라마 제작하는데 덱스터가 제작을 해요. 공동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VFX도 들어가고요. 요거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소재 자체가 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먹히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는 좀 더 웹툰 원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1편은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2편은 굉장히 좀 실망했거든요. 2편은 너무 이렇게 그 스토리를 그 원작을 어그러버려가지고 캐릭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 하정우 주연의 강림이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찌질해져 버렸고 2편에서 안 들으면서 그래. 아니 이제 우리 방송하는데도 자꾸 이제 뭐가 오잖아. 아니 RBW라고 이 마마무? 아 상장했구나. 네. 어제 얘기할 때 오늘 올랐네. 퀸은 재계약 안 했더라고. 아 그래? 참 이래 세상에 종목이 많구나. 그렇죠. 디어유도 계속 얘기. 디어유도 뭐 계속 좋고 하이브는 정말 정말 대장주로서 좋지 좋지. 아이고. 하이브도 SM도 주총했는데 이제 온라인 이겼지. 온라인 이겼지. 네. 감사를 깠어. 네.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이 이제 뭐 내용 다 나와 있잖아. 네, 나와있지. 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몰아주기 하고 이익이 빠져나간다 이거를 태클 걸었는데 소액주주가 이겼어. 근데 아마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맞지. 그쵸. 기업이 대주주나 그런 오너들 배불려 주는 걸로 개인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마켓컬리 상장하는데 골 때리더만 가냐? 네. 마켓컬리 지분 구조 보면은 주인이 없어. 근데 4조 원 이상의 밸류를 받아갖고 올라오면 그 물량 다 터져나와. 락업도 없어. 다 터져나와. 그러면 누가 받아? 개인이 일부 받고 인덱스를 따라가는 펀드 기관이 또 호구지 타는 거고. 그쵸. 인덱스는 또 개인들이 넣은 펀드고. 이게 이 개판인 세상이야. 에이. 정말 금융당국은 뭐 하는가 모르겠어. 하겠지. LG 엔솔을 그렇게 문제가 당국을 너무 까지 마. 그럴까요? 그럼. 네. 잘하고 계실 당국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지. 맞아. 네. 하여튼 이런 조금 아노미적인 지금은 외부 정세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혼탁스러워. 그게 채권 시장부터 진짜 쌩 난리 지랄이야. 채권이 빅머니, 리얼머니, 큰 돈들이 들어가거든. 머니라는 개념도 있고 영어로 하면 뭐 커런시라는 개념도 다 다르거든. 뭐 에셋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근데 하여튼 그 빅머니들이 움직이는 데가 채권인데 금리 시장인데 여기가 안정을 못 찾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뒤죽박죽이야. 막 커브라는 게 이게 보통 내가 어느 쪽 선 썼지? 이쪽 선 썼었나? 반대쪽. 이거 썼냐? 응. 일드 커브 이렇게 하면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가나? 그러니까 우상향 이렇게 해갖고 섰다 누웠다 스티프닝 플래트닝 막 얘기하잖아. 이게 커브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미국보다 덜 빠지는 이유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추경이 있거든. 50조 원 한다 그러잖아. 근데 처음에는 정권 바뀌는 신정부에서 채권 발행 안 한다고 세출을 줄여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말을 살짝 또 바꿔가지고 그렇죠. 국채 발행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커브가 확 쓰면서 주식 시장이 거기 연계돼서 이렇게 쭉 단기적으로는 빡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또 갖고 막. 근데 다음 주에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역전됐잖아요. 그건 뭐 한 2분인가 그랬다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야? 이분이 뭐야? 그러니까 역전된 게 잠깐 아니야. 금요일 아침 종가는 2x10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꺾였어. 10년물이 더 싸졌어 금리가. 2년물이 비싸. 원래는 10년물이 더 비싸야 되거든. 그게 정상의 시장인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리세션이야. 침체. 그럼 오는 거예요? 오지. 오는데 이제 한참 있다 우리 까먹을 때 좀 오는 거 아니야? 안 오길 바래야지. 근데 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형국이 계속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브레튼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뭐 조금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공감을 다 하는 매크로 플레이어들은 다 이런 얘기를 느낄 거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라는 게 값이 막 뛰어. 그러면 생산가를 올리겠지. 그러면 소비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있어. 저거를 살 수 있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사. 안 사지. 포기해 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또 공장은 또 멈춰야 되고 해고해야 일자리 되고 줄이고. 이런 거꾸로 역순이잖아. 그게 리세션이란 말이야. 그 침체로 갈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제일 막강한 놈은 누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거든. 예전에는 다 연준이 했어. 통화 정책을 쓰든 재정 정책을 쓰든 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색깔이 달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레코드 수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연준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연준이 못 잡으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주식 던지잖아. 미국에서 주식 던진다고. 그러니까 요게 조금 지나야지 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도 일단은 살아남는 전략으로 개별 거 작은 것들만 조금 짧게 하고 현금도 좀 많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다음 주 주가 뜨면 어떡하지?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리세션이. 그렇지. 시간 차가 또 있잖아. 텀이 있는데 일단 시그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어떻게 역전되느냐인데 단기 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뭐 5월 FOMC가 5월 3일, 4일인가 이렇게 될 거야. 현지 시각 4일, 5일인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나와. 거의 빅스텝 지금. 그러니까 50bp 인상을 하니까 어. 단기 금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금리가 따라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에 반응해서 금리가 내려가거든. 요렇게 내려가서 플래팅해지고 이렇게 되면 역전되는 거야. 근데 그런 순서야.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은 가격에다가 전이를 시키거든. 프라이싱을.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주식은 줄여야 돼? 코인을 해야지 코인. 비웃는데? 리세션 오는데 코인이 뭐 어떻게 버텨요? 금. 금밖에 없나? 모르겠다.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무리하지 마. 진짜 비트코인이 금인지 아닌지 이번에 입증되겠네. 같이 가냐 반대로 가냐. 나빠지잖아 비트코인. 안 떨어져. 별 내용은 없지만 오늘도 여기서 주저리주저리. 네. 개구라는 여기까지.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꼭 활용하셔서 함께 갑시다. 함께 살아야 돼. 그 이야기 할 때만 영업용 멘트야. 이거 스마일로 이러다가 자 그리고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네. 주식 돋보기도 요즘 내 또 종목 또 올려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생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좀 지나야 돼. 이게 좀 지나고 또 바뀔 수 있어 다음 주에. 근데 아직까지는 좀 무겁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